1953년 그 나라는 폐허였습니다. 70년 뒤 그 나라는 하늘을 장악했어요. 저는 그 여정을 몰랐습니다. 아니, 무시했죠. 운 좋은 추격자 정도로 생각했어요. 빠르긴 하지만 결국 서구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라고요. 브라질 회의실에서도 그랬습니다. 중국 장비가 3초 만에 꺼졌을 때, 프랑스가 120억 유로를 부를 때, 미국이 엔진 제재를 경고할 때, 저는 역시 강대국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베네수엘라 상공에서 신호 하나가 살아있었어요. 죽음의 전자전 한가운데서 25분째요. 식별 코드 K.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각오라는 걸요. 변두리 산업단지에서 기름 묻은 손으로 밤을 새운 결과라는 걸요. 5년 전부터 미국이 막을 것을 변수로 저장한 민족이라는 걸요. 그들은 허락을 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증명했습니다. 하늘에서요. 데이터로요. 피와 땀으로요. 저는 오늘 한 민족이 세계사를 다시 쓰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 앞에서 30년 경력이 고개를 숙였어요. 1. 새벽 2시 47분. 베네수엘라 레이더 신호가 끊겼습니다. 재부팅 중입니다. 관제사의 목소리였죠. 10초가 지났어요. 아직 안 잡힙니다. 30초. 레이더가. 응답이 없습니다. 1분. 그때부터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중국산 방공망 12개 기지. 3초 만에 동시에 꺼진 겁니다. 비명조차 없이요. 저는 제임스 윈체스터입니다. 62살 영국인이죠. NATO 합동작전 분석관으로 30년을 일했어요. 전쟁이 나기 전 이미 끝을 계산하는 남자. 업계에선 그렇게 불렸죠.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제가 계산하기도 전에 끝나 있었으니까요. 브라질리아 국방부 지하 3층. 모니터 12개가 동시에 검게 변했죠.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남미 전역에 중국제 방공망이 먹통이 됐습니다. 미군 전자전입니다. 정보국장이 말했죠. 마두로 체포작전과 동시에 투입됐어요. 회의실에 앉은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된 시나리오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랐죠. 예상과 목격은 다른 겁니다. 3초. 단 3초 만에 12개 기지가 사라졌어요. 저항도 경고도 흔적도 없이요. 우리 장비는 괜찮습니까? 브라질 국방장관이 물었죠. 정보국장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도 중국제입니다. 정적이 흘렀죠. 길고 무거운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압니다. 공포가 말보다 빠를 때의 그 공기를요. 지금 당장은 괜찮습니까? 장관이 다시 물었어요. 미군이 우리를 타겟하지 않는 한은요. 대답은 안심이 아니었죠. 경고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프랑스 방산 로비스트 피에르 앙리가 들어왔죠. 정장은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미소도 완벽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신사 여러분. 앙리가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은 중요한 사실을 목격하셨어요. 그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봤죠. 중국 장비는 믿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여러분을 믿지 않아요. 앙리가 서류 가방을 열었죠.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프랑스죠. 라팔 전투기 카탈로그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어요. 사진은 화려했죠. 가격표는 더 화려했습니다. 120억 유로. 앙리가 말했죠. 48대 완제품, 정비 지원 20년 포함입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대당 2억 5천만 유로. 6개월 전 제한가의 3배였죠. 기술 이전은요? 브라질 국방차관이 물었습니다. 앙리가 고개를 저었죠. 라팔은 명품입니다. 명품은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소스 코드는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차관이 입술을 깨물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는 걸요. 일방 통보였죠. 72시간 드리겠습니다. 앙리가 말했어요. 대통령 담화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빈손으로 서실 겁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죠. 저는 30년간 이런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포장하는 장면을요. 공포를 가격표로 바꾸는 순간을요.
앙리가 나갔죠. 샴페인 냄새가 복도에 남았습니다. 선택지가 있습니까? 장관이 물었어요. 없습니다. 정보국장이 대답했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정말 없을까요? 회의실 구석에서 한 참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장관님, 말해보게. 한국이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죠. 한국이요? 국방장관이 되물었죠. KF-21 말입니까?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해 볼 만합니다. 앙리가 코웃음을 쳤어요. 아직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이라고요? 그의 목소리엔 조롱이 섞여 있었죠. 미국 기술을 빌려 만든 중형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검증된 기체입니다. 참모가 말했어요. 검증? 앙리가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죠. 인도네시아 계약 3년 지연. 폴란드 협상 결렬. 말레이시아 제안 무응답. 그가 화면을 테이블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게 검증입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죠. 사실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맥락은 비어 있었어요. 미국은 브라질을 믿지 않습니다. 앙리가 말을 이었죠. 그게 오늘 새벽의 교훈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 전투기에는 미국 엔진이 들어갑니다. GF-414죠.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그 비행기는 고철입니다. 앙리가 창문을 가리켰죠. 베네수엘라 상공을 보십시오. 중국 장비가 3초 만에 꺼졌어요. 한국 장비는 미국 허락 없이 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위험합니까? 그의 논리는 명확했죠.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편했어요. 이건 설명이 아니라 협박이었으니까요. 기술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장관이 다시 물었죠. 왜 불가능합니까? 앙리가 미소 지었어요. 차갑고 완벽한 미소였죠. 장관님.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샤넬이 가방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페라리가 엔진 설계도를 나눠준다고 믿으십니까? 전투기는 명품 가방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앙리가 고개를 끄덕였죠. 전투기는 명품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더더욱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거래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요. 관리하러 온 겁니다. 소스 코드 공유는요? 차관이 물었죠. 앙리가 웃었어요. 크게, 길게 웃었죠. 소스 코드요? 그가 웃음을 멈췄습니다. 장관님들께서 C 프로그래밍을 하실 겁니까? 전투기 소프트웨어를 직접 수정하시겠다는 겁니까? 독자적 운용이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해드립니다. 앙리가 단호하게 말했죠. 여러분은 조종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프랑스가 책임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번역했어요. 진짜 의미로요. 여러분은 허락받고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통제합니다. 72시간입니다. 앙리가 시계를 봤죠. 대통령 담화까지 정확히 72시간 남았어요. 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는 준비돼 있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요? 장관이 물었죠. 위기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앙리가 만년필을 꺼냈어요. 은색이었죠. 무겁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만년필을 보고 있었어요. 총보다 더 많은 나라를 죽여온 물건이었죠. 한국은 72시간 안에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참모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앙리가 단언했죠. 한국은 정부 승인에만 6개월 걸립니다. 여러분께 6개월이 있습니까?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그 정적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굴복의 무게였죠. 가격은 협상 가능합니까? 차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앙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 가격도 72시간 한정입니다. 그 이후엔 더 오를 거예요. 그가 계약서를 밀었죠. 시간은 돈보다 비쌉니다, 신사 여러분. 장관이 펜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기 직전. 샴페인 병을 여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죠. 프랑스 팀이 미리 준비해둔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이었죠. 패배를 확인하는 의식. 잠깐만요. 비서관이 회의실로 뛰어들어왔죠. 서명 중단해 주십시오. 앙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비서관이 숨을 헐떡였어요. 베네수엘라 상공에서 그가 태블릿을 들어올렸죠. 이상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회의실 모두가 화면을 봤어요. 저도 봤죠.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판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요. 베네수엘라 상공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비서관이 태블릿을 테이블 중앙에 놓았죠. 모두가 화면을 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레이더 트랙 하나. 단 하나만 살아있었죠. 이게 뭡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미확인 기체입니다. 비서관이 화면을 확대했죠. 새벽 3시 12분부터 지금까지 25분간 계속 추적되고 있어요.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25분. 중국 레이더는 3초 만에 꺼졌어요. 러시아제 장비도 5초를 못 버텼죠. 그런데 이 신호는 25분째 살아있었습니다. 미군 전자전 한가운데입니까? 제가 물었죠. 비서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라울러 2대가 작전 중입니다. 출력 최대치로 방해 전파를 뿌리고 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0년간 전자전 시나리오를 써왔어요. 그라울러의 전자공격은 폭풍입니다. 그 속에서 레이더가 작동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정보국장이 말했죠. 중국 S-400도 먹통이 됐어요. 러시아 판치르도 꺼졌습니다. 대체 저게 뭡니까? 위성 사진 있습니까? 장관이 물었죠. 비서관이 파일을 열었어요. 흐릿한 사진이 떴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기체 형상. 선명하지 않았죠. 하지만 충분했어요. 쌍발 엔진, 델타 날개, 중형 전투기. 식별 코드 확인됐습니까? 차관이 물었습니다. K로 시작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죠. K. 장관이 되물었어요. 한국입니까? KF-21로 추정됩니다. 앙리가 벌떡 일어났죠. 말도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KF-21은 검증되지 않은 장난감입니다. 전자전 환경에서 테스트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날고 있습니다. 비서관이 말했죠. 그라울러 한가운데에서요. 앙리가 화면을 노려봤어요. 사진이 흐릿합니다. 5인일 수 있어요. 레이더 트랙은 명확합니다. 정보국장이 대답했죠. 25분간 끊기지 않았어요. 저는 앙리의 얼굴을 봤습니다. 땀이 맺히고 있었죠.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중국 장비는 3초 만에 꺼졌습니다. 제가 말했죠. 러시아 장비는 5초였어요. 그런데 저 신호는 25분째 살아있습니다. 우연일 겁니다. 앙리가 말했죠. 전자전 사각지대에 들어간 거예요. 25분 동안요? 차관이 물었습니다. 그라울러가 움직이는데도요? 앙리가 대답하지 못했죠. 저는 그 침묵을 기억합니다. 30년 경력이 처음 만난 침묵이었죠. 더 있습니다. 비서관이 말했어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죠. 5분 전 촬영된 적외선 영상입니다. 화면에 열 신호가 떴어요. 쌍발 엔진의 배기열. 선의 기동 중이었죠. 저건. 장관이 말을 멈췄습니다. 전투 기동입니다. 제가 말했죠. 회피가 아니라 추적 중이에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죽음의 하늘에서 단 한 대만 눈을 뜨고 있었죠. 사냥을 하면서요. 라팔도 가능합니까? 차관이 앙리를 봤어요. 저 환경에서 작전이 가능합니까? 앙리가 입술을 깨물었죠. 테스트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테스트했습니까? 장관이 물었어요. 모릅니다. 앙리가 대답했죠. 하지만 실전은 아닙니다. 저건 우연이거나 조작일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연이 25분간 지속될 수 있을까요? 검증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죠. 모두가 저를 봤어요. 과거의 서류입니까?
아니면 오늘 새벽의 데이터입니까? 앙리가 저를 노려봤죠. 윈체스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중립 자문입니다. 편을 들지 마십시오. 저는 편을 들지 않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사실을 말할 뿐이에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 신호는 살아있어요. 중국도 러시아도 프랑스도 테스트하지 못한 환경에서요. 그게 한국이 우월하다는 증거입니까? 앙리가 반박했죠.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검토할 가치는 있다는 증거입니다. 장관이 계약서를 내려놓았죠. 72시간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앙리가 대답했어요. 그럼 24시간은 한국을 알아보는 데 써도 되겠습니다. 앙리의 얼굴이 굳었죠.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서명한 뒤에 해도 됩니다. 장관이 비서관을 봤어요. 한국 측에 연락하십시오. 즉시요.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프랑스의 샴페인이 식어가는 소리. 앙리의 만년필이 케이스로 들어가는 소리. 그리고 판이 한국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소리를요. 한국 측 답변 왔습니다. 비서관이 회의실로 들어왔죠. 계약서를 파기한 지 5분 뒤였습니다. 48시간 안에 브라질리아로 오겠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회의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죠. 저도 긴장이 풀렸어요. 판이 뒤집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5분. 정확히 5분간의 착각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죠. 대통령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비서관이 수화기를 들었어요. 얼굴이 굳어갔죠. 예, 각하. 지금 즉시 올라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무슨 일입니까? 장관이 물었죠. 비서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국 무부 고위급이 대통령을 만나러 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지금요? 차관이 물었어요. 새벽 4시예요? 예.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방문이 아니라는 걸요. 통보였죠. 회의 중단합니다. 장관이 일어났어요. 집무실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탔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지하 3층에서 5층까지 8개 층. 제 심장은 16번 뛰었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렸죠. 대통령이 서 있었어요. 창문을 등지고요. 미국 무부 차관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소는 없었죠. 앉으십시오. 대통령이 말했어요. 우리는 앉았습니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죠.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브라질이 KF-21을 도입할 경우 대통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GE 엔진 수출 승인을 취소하겠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머릿속으로요. GE 엔진 수출 승인 취소. KF-21에는 미국 엔진이 들어갑니다. 차관보가 말했죠. GE F414죠. 그가 커피를 마셨어요. 천천히 여유롭게요. 우리가 승인하지 않으면. 그가 컵을 내려놓았죠. 그 비행기는 날지 못합니다. 한국 정부와 협의는 하셨습니까? 장관이 물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차관보가 단언했죠. 엔진은 미국 것입니다. 수출 승인은 미국 권한이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전투기는 날개로 나는 게 아니라는 걸요. 허락으로 떠오른다는 걸요. 프랑스 제안을 다시 검토하십시오. 차관보가 말했죠. 그게 모두를 위해 좋습니다. 그가 일어났어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정적만 남았죠. 저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23분. 승리의 샴페인은 아직 따지도 않았는데 미국은 제 목줄을 먼저 잡았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물었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프랑스로 돌아갑니까? 대통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들은 가격을 올릴 겁니다. 장관이 말했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봤어요. 앙리가 뭐라고 했죠?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정치는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군요. 그가 시계를 봤습니다. 대국민 담화까지 93시간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봤죠. 93시간 안에 답을 가져오십시오. 어떤 답말입니까? 차관이 물었어요. 미국 제재를 피하면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우리 영공을 지킬 수 있는 답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정보국장이 말했죠. 그럼 우리는 끝입니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실패하면 군사법정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저는 그 침묵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개인의 파멸이 아니었죠. 국가안보 범죄였어요. 93시간. 장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생각했죠. 93시간. 그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올감이었어요. 제목에 걸린 한국에 전화하십시오. 제가 말했죠. 지금 당장요. 장관이 저를 봤어요. 미국이 막을 텐데요. 막을 겁니다. 제가 대답했죠. 하지만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봐야 합니다. 대응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어제 새벽,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죠. 죽음의 하늘에서 살아남은 건 한국이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 연결하십시오. 비서관이 움직였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93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엔진은 심장입니다. 그리고 심장은 미국 손에 있었죠. 하지만 저는 궁금했어요.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브라질리아 외곽산업단지로 오십시오. 한국 측 답변이었죠. KAI 지사가 있습니다. 저는 주소를 받았어요. 변두리였죠. 거기서 뭘 합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설명은 현장에서 하겠답니다. 전화가 끊겼죠. 저는 차를 탔어요. 93시간 중 6시간이 지났습니다. 산업단지로 가는 길. 도로는 좁았죠. 가로등은 반쯤 꺼져 있었어요. 여기가 맞습니까? 운전기사가 물었죠. 저도 의심스러웠어요. 세계적 기업이 이런 곳에 있을까요?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짜리 낡은 경납고였죠. KAI 간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 나라를 구한다고요? 중얼거렸죠. 문을 열었어요. 소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라인더 소리, 용접 불꽃, 금속 타는 냄새. 이곳은 사무실이 아니었죠. 전쟁터였습니다. 윈체스터 씨?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40대 후반. 정장이 아니었죠. 작업복이었습니다. 기름이 묻어 있었어요. 기미사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죠.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굳은 살이 만져졌습니다. 손가락엔 흉터도 있었죠. 그 손은 나무뿌리 같았어요. 서류가 아니라 쇳덩이를 믿는 손이었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기미사가 작업장 안으로 걸어갔죠. 저는 따라갔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죠. 밤을 샌 얼굴들이었어요. 미국이 막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기미사가 말했죠. 예상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5년 전부터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멈춰섰죠. 5년 전이요? 엔진은 미국 겁니다. 기미사가 말했어요. 언젠가 막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가 서버실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문이 열렸죠. 모니터 수십 대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변수 코드입니다. 기미사가 키보드를 두드렸죠. 화면에 시나리오가 떴어요. USENGINEBLOCKSCENARIO1 작성일 2020년 3월 17일.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5년 전이었죠. 미국 제재, 엔진 수출 중단, 독자 생존 모드. 모든 게 저장돼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게 엔지니어입니다. 기미사가 말했죠. 미국이 막을 것이라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당연한 미래였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전율했어요. 프랑스는 대리석 위에서 계약을 팔았습니다. 한국은 기름 웅덩이 위에서 미래를 깎고 있었죠. 엔진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비행은 못합니다. 김이사가 솔직하게 말했죠. 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그가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독자 생존 테스트 결과입니다. 영상이 재생됐죠. KF-21 시제기. 엔진을 분리한 상태였습니다. 항전 시스템 살아있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죠. 레이더가 작동했어요. 통신이 연결됐습니다. 무장 시스템이 켜졌죠. 심장을 빌려도. 김이사가 말했어요. 혈관과 신경은 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죠. 엔진은 추진력입니다. 하지만 전투기는 엔진만으로 싸우지 않아요. 인터페이스를 재설계했습니다. 김이사가 설명했죠. 엔진이 끊겨도 핵심 시스템은 독립 작동해요. 언제까지요? 배터리 기준 4시간입니다. 4시간이면요? 다른 엔진을 구할 시간이죠. 김이사가 미소 지었어요. 지희가 유일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들은 막힌 길을 우회하는 게 아니었죠. 여러 개의 길을 미리 만들어둔 겁니다. 미국을 설득할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있습니다. 김이사가 단언했죠. 미국의 약점은 선거입니다. 그가 지도를 펼쳤어요. 지희 엔진 공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오하이오. 경합주였죠. 공장 일자리 3,000개. 김이사가 말했어요. 그 지역구 상원 의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년 재선입니다. 김이사가 웃었죠. 한국은 그 공장에 20년 계약을 제안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엔진 수출을 막으면. 김이사가 말했죠. 그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표가 사라진다는 뜻이죠.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준비한 게 아니었죠. 정치도 준비했던 겁니다. 오늘 밤 김이사가 시계를 봤어요. 이 서류가 상원 의원 책상에 도착합니다. 그가 저를 봤죠. 미국은 엔진을 막을 수 있어요. 김이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엔진 공장의 표는 막지 못합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느꼈죠.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 흔들렸습니다. 한국은 빠른 나라가 아니었어요. 끝까지 준비한 나라였죠. 하지만 내일 제재는 어떻게 뚫습니까? 제가 물었죠. 3년 뒤가 아니라 93시간 안에요. 김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건물 뒤편으로 갔어요. 거대한 경납고가 나타났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공룡의 화석 같은 기계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언버드입니다. 김이사가 말했죠. 비행기 형상이었지만 날지 않았어요. 바닥에 고정돼 있었죠. 수백 개의 케이블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모니터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저게 뭡니까? KF-21의 신경망입니다. 김이사가 설명했죠. 하늘을 날기 전에 땅에서 수만 번 추락합니다. 엔지니어가 시스템을 켰어요.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유압 소리, 서보모터 진동, 레이더 회전음, 전자전 시나리오를 돌리겠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그라울러급 방해 전파 재현합니다. 모니터에 노이즈가 가득 찼죠. 붉은색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레이더 교란 시작. 화면이 뒤틀렸어요. 신호가 흔들렸습니다. 베네수엘라 상공에서 본 그 지옥이었죠. 모드 전환. 엔지니어가 키보드를 쳤어요. 아이언버드가 반응했습니다. 레이더 주파수가 바뀌었죠. 알고리즘이 작동했어요. 노이즈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표적 탐지 시작. 화면 속 혼돈이 가라앉았죠. 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선명하고 정확했어요. 라곤. 엔지니어가 말했죠. 격추 판정까지 12초. 저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12초. 중국 레이더는 3초 만에 꺼졌어요. 러시아 장비는 5초를 못 버텼죠. KF-21은 12초 만에 반격했습니다.
이건 하드웨어 싸움이 아닙니다. 김이사가 말했죠. 알고리즘 싸움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전자전은 전파 싸움이 아니었죠. 두뇌 싸움이었습니다. 프랑스도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테스트 해본 적 없습니다. 김이사가 솔직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우리는 했어요. 그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8742번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전율했죠. 8742번. 한국은 땅에서 8742번 추락했습니다. 하늘에서 한 번 살아남기 위해서요. 이 데이터를 브라질에 드리겠습니다. 김이사가 말했죠. 전부요? 네. 김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파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겁니다. 제 전화가 울렸죠. 비서관이었습니다. 윈체스터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프랑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언론에 뿌리고 있어요. 비서관이 말했죠. KF-21은 가짜 국산이라고요. 저는 김이사를 봤습니다. 들었습니까? 예상했습니다. 김이사가 차분하게 말했죠. 프랑스는 질 때 더 위험하니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아이언버드를 다시 봤습니다. 12초. 그 짧은 시간에 프랑스의 오만과 미국의 통제가 흔들렸죠.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전장은 하늘이 아니었어요. 여론이었죠. KF-21 가짜 국산 논란. 다음 날 아침 헤드라인이었죠. 미국 승인 없으면 고철. 부재였습니다. 저는 신문을 봤어요. 8개 언론사가 동시에 보도했죠. 같은 시각, 같은 논조, 같은 프레임이었습니다. 프랑스입니까? 제가 물었죠. 확실합니다. 비서관이 대답했어요. 거리에 시위대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마라. 검증된 장비를 사라. 프랑스 국기를 든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죠. 여론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면담이 취소됐습니다. 비서관이 말했어요. 왜요? 여론이 악화됐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죠.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윈체스터.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당신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당신을 반역자로 봐요. 전화가 끊겼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고립됐다는 걸요. 누가 정보를 흘렸습니까? 제가 비서관에게 물었죠. 조사 중입니다. 빨리 찾으십시오. 저는 서류를 정리했어요. 한국 측 데이터였죠. 기술 이전 확약서, 독자 생존 시스템 자료, 아이언버드 테스트 결과 모두 사라졌습니다. 도난당했습니다. 비서관이 말했죠. 언제요? 어젯밤이에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적은 밖이 아니었죠.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정보국장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누구입니까? 보좌관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죠. 국방장관 직속 보좌관. 제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었어요. 프랑스 돈을 받았습니까? 200만 달러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생각했죠. 나라의 미래가 200만 달러였다는 걸요. 체포했습니까? 도주했습니다. 정보국장이 대답했어요. 프랑스 대사관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날 오후 실바 장군을 만났습니다. 공군 작전사령관이었죠. 윈체스터. 장군이 악수를 청했어요. 들었습니다. 무엇을요? 한국 이야기를요. 장군이 서류를 꺼냈죠. 기술 이전 확약서 복사본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요? 한국이 군부에 직접 보냈어요. 장군이 미소 지었죠. 정치인은 믿을 수 없으니까요. 그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소스 코드 공유 계획서입니다. 저는 그 문서를 봤어요. 한글과 포르투갈어로 쓰여 있었죠.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장군이 말했습니다. 사냥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가 저를 봤죠. 이건 거래입니까? 동맹입니까? 동맹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확신합니까? 확신합니다.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군은 당신 편입니다. 그날 저녁, 긴급 명령이 떨어졌어요. 윈체스터 체포하라. 연방 경찰이 움직였죠. 대통령궁 접근 차단. 제 차량이 포위됐습니다. 저는 실바 장군에게 전화했어요. 막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군이 말했죠. 공군 기지로 오십시오. 어떻게요? 헬기를 보냈어요. 저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총성이 울렸죠. 경고 사격이었어요. 헬기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올라탔죠. 어디로 갑니까? 대통령궁입니다. 장군이 대답했어요. 잡히면 반역자입니다. 제가 말했죠. 뛰면 전사입니다. 장군이 웃었어요.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헬기가 떠올랐죠. 밤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대통령궁 연회장입니다. 조종사가 말했어요. 프랑스 계약 서명식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죠. 불빛이 보였습니다. 샴페인 잔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착륙할 수 없습니다. 조종사가 말했죠. 경호대가 막고 있어요. 그럼 뛰어내립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장군이 낙하산을 건넸어요. 20년 만입니다. 제가 말했죠. 늦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뛰었죠. 하늘은 우리를 죽이려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항상 늦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배달해야 하죠. 저는 그날 밤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전령이었습니다. 낙하산이 펴졌죠. 대통령궁 정원이 보였어요. 샴페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착지했죠. 진흙과 빗물 범벅이었어요. 연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연회장에 비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제가 떨어졌죠. 진흙과 빗물 범벅이었어요. 낙하산 줄이 몸에 걸려 있었습니다. 음악이 멈췄죠. 20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대통령이 서 있었습니다. 프랑스 계약서 앞에요. 앙리가 만년필을 쥐고 있었죠. 윈체스터? 대통령이 물었어요. 무슨 짓입니까?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서명하지 마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죠. 당신은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호실장이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하지만 이건 반역이 아닙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진실입니다. 서류를 꺼냈죠. 젖어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기술 이전 확약서입니다. 저는 테이블에 놓았어요. 소스 코드 공유 계획서입니다.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국회 만장일치 승인 문서입니다. 앙리가 비웃었어요. 서류놀이입니까? 그가 손을 저었죠. 검증이 중요합니다. 검증은 끝났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어제 새벽 베네수엘라 상공에서요. 저는 모두를 봤죠. KF-21은 25분간 살아남았어요. 우연입니다. 앙리가 말했죠. 증명할 수 없어요. 아이언버드 테스트 8742회. 제가 말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안전이 중요합니다. 앙리가 다시 말했죠. 미국 승인 없이는 위험해요. 승인은 끝났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바 장군이었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성명입니다. 장군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지휘 엔진 수출 승인. 그가 읽었죠. 즉시 허가.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언제요? 앙리가 물었어요. 10분 전입니다. 장군이 대답했죠.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기미사의 예언이 맞았어요. 미국은 엔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는 막지 못했죠. 이건 조작입니다. 앙리가 소리쳤어요. 확인이 필요해요. 확인하십시오. 대통령이 말했죠. 비서관이 워싱턴에 전화했습니다. 3분이 지났어요. 사실입니다. 비서관이 말했죠. 승인 완료됐어요. 앙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확약서를 들어올렸어요. 한국은 파는 게 아니라 맡긴다고 했어요. 저는 대통령을 봤죠. 소스 코드를 연다는 말은 제가 말했습니다. 등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대통령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회의장이 숨죽였죠. 프랑스는 계산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은 각오를 가져왔죠. 대통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윈체스터. 예, 각하. 확신합니까?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대통령이 미소 지었어요. 그럼 충분합니다. 그가 프랑스 계약서를 들어올렸죠. 한 번, 두 번. 찢어졌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지진 같았습니다. 보좌관을 체포하십시오. 대통령이 명령했죠. 프랑스 자금을 받은 자를 찾으십시오. 경호대가 움직였어요. 브라질은 한국과 방산 협력을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선언했죠.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주저앉았습니다. 93시간. 끝났죠. 앙리가 나갔어요. 만년필을 떨어뜨리고요. 저는 그 만년필을 봤습니다. 더 이상 무기가 아니었죠. 고철이었습니다. 실바 장군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전사. 그가 말했죠. 반역자가 아니라 전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봤죠. 비가 그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96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운 좋은 추격자 정도로 평가했어요. 하지만 그 판단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빠른 나라가 아니었죠. 대신 끝까지 준비한 나라였어요.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계약이 아니라 신의로 증명하는 나라였습니다. 브라질이 산 것은 전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허락 없이 날 수 있는 권리를 샀어요. 이제 브라질의 하늘에는 태극 마크가 찍힌 KF-21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 날개 아래에서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될 거예요. 저는 오늘 한 나라의 기술이 아니라 한 민족의 태도를 봤습니다.